안녕하세요. 조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과연 더 좋은, 더 나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이기도 하고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뭐 잘 지내냐,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언제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토요일은 안 돼. 나는 토요일에는 탄핵 집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빼고는 난 다 괜찮아.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슬며시 물어보더라고요. 탄핵 찬성 집회 아니면 탄핵 반대 집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당연히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지. 너는 어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뜸 들이면서 말을 안 하다가 나는 다음에 더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기를 그냥 희망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친구가 지금 중도에 있거나 아니면은 좌파 쪽에 좀 사고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그 더 좋은 대통령이 뭘까라는 제가 생각을 좀 했었고, 과연 더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그 친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더 좋은 대통령의 조건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 발전을 더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더 좋은 대통령이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안보를 더 신경 쓰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이끄는 대통령이 저는 좋은 대통령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나라는 주로 수출로 먹고 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수입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과 잘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많이 수출해야지 저희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도대체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냐라는 거겠죠. 당연히 두 개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시진핑, 두 번째는 중국의 트럼프가 되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중국 때려잡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것을 파헤치는 과정에 배후에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서도 중국을 때려잡아야겠고, 두 번째는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 배후에 또다시 중국이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도 다 족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대외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줄을 서야겠죠. 어느 나라와 협력을 할지. 그런데 저는 일단 중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중국은 우리나라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에 이끌어주는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보면 중국은 늘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렸고요. 항상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공을 바쳐야 됐고 늘 그런 관계가 많이 유지가 됐는데, 린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즉 과거에 이 정도 길이가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미래에도 그만큼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게 바로 린디 효과예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호시탐탐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린디 효과에 의해서 미래의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중국은 그 스탠스를 다시 유지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중국은 홍콩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한국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물론 국방비 많이 때리고 이제 관세 때리고 하면은 가끔 열받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는 저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굳이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둘 다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저는 미국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물론 워낙에 현명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셔서 이 나라의 기반을 닦으셨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에 의해서 저희 나라가 성장한 건 맞지만 그 배후에 든든한 조력자는 저는 미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린디 효과에 의해서 앞으로도 미국과 협력을 했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첫 번째 조건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지금 안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간첩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간첩이 북한의 간첩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 간첩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한 중국인 유학생이 영남대 그쪽에 이제 불을 지르고 도망치려다가 잡혔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중국은 어쨌든 북한과 어떤 같은 결로 기업의 기밀을 빼가거나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가는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건데 그게 뭘까요? 과연 우리와 우방국가로서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속국으로 먹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안보 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성이 전 맞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그 이유에 뭐가 들어있었냐? 반중. 아니, 반중이 왜 탄핵을 받아야 되는 이유일까요? 당연히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간첩들을 때려잡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중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안보적인 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굳이 지금 더 좋은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이 더 좋은 대통령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선관위를 이제 급습을 했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에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가 너무나 거대하게 커버린 야당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예산 삭감을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경제를 후진시키는 그런 예산 삭감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이제 협력 관계로서 우리나라를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끌어당기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다 보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저히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는데, 저는 그 비상계엄에 국가 비상사태에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표현이 진짜 맞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알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탄핵 심판 과정을 제대로 조금만 봤으면은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선관위가 단순히 부정부패의 부정 선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선관위에 이제 감사원 직무 감찰을 갔더니 채용 비리가 1차적으로 걸린 게 1200건입니다. 1200건이 걸렸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1200건에 걸린 사람들이 여전히 선관위에서 아직도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돈 누가 주나요? 국민이 줍니다. 그리고 2차로 800건이 지금 800건 이상이 더 걸렸거든요. 근데 이 800건이 걸렸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800명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는요, 조국의 복사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글드글 거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부정부패를 캐내는데 일조한 게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입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에서 일어나는 채용 비리에 어떤 일이 중심이 있냐면 다들 가족 사업을 합니다. 전 사무총장 김세환, 이 사람은요,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서요, 자기 아들을 꽂아 넣고요. 송봉섭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경력직으로 채택해달라고, 채용해달라고 청탁을 넣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헌재에서 감사원은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자격이 없대요. 그게 위헌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선관위는 누가 감찰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해야 될까요? 단지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우리가 이 선관위를 모른 척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1200건, 800건의 채용 비리라는 거는요, 2000명의 사람들이요,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 준비를 10년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친구는 결국 공무원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10년을 공무원을 준비해서 만약에 선관위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직장을 얻지 못했어. 근데 여기에 채용 비리가 2000건이 된다는 걸 알면은 이 친구 어떨까요?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10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자기 가족들을 거기에 꽂아넣기 바쁜 거죠.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여기는 관행상 가족 사업이래요. 아니, 가족 사업은 니네 돈으로 하라고. 자기가 자본금 넣고 자기가 가족들 데려와서 자기 돈으로 월급을 주면서 가족 사업을 하면 그거 가족 사업이죠. 근데 성관이 월급 누가 줍니까?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 혈세로 지금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금 돈 세탁을 한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강원도의 어떤 성관이 과장은 무단결근을 100일이나 했대요. 게다가 허위 병가를 내서 81일을 농땡이를 쳤습니다. 그러면 181일, 365일 중에 181일,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요, 일을 거의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고스란히 받아갔어요. 그 말은 우리 혈세가 3,800만 원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갔다는 겁니다. 우리 세금 낼 때 손 벌벌벌 떨릴 때 없나요, 여러분?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무 많이 떼어간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없나요? 그런데 이렇게 떼어간 돈이 제대로 쓰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한테 그 돈이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국민들의 혈세로 전혀 선거 업무랑 상관이 없는 몰디브 여행까지 가셨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상식과 논리와 어떤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집단이 단지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를 받으면 안 되고 감사원을 위헌을 했다라고 누가 말했죠? 헌재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맨 처음에는 성관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성관이를 파헤쳤는데 이제 누가 튀어나오죠? 갑툭튀. 헌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야? 뭐야, 헌재랑 얘네랑 또 같은 지금 한 배를 탄 거야?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한길 선생님께서 성관이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찍으셨더니 누가 전한길 선생님한테 고소장을 날렸죠? 성관이가 아닙니다. 더불당입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헌재, 성관이, 더불당, 얘네들 뭐지? 왜 얘네들끼리 지금 이렇게 자꾸 연결되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요, 있는 거를 모른 척하는 게 부정부패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싹 다 제거할 거 제거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부정부패를 없애는 길이겠죠. 예를 들어서 좋은 대통령이라는 열매를 원해. 그런데 뿌리가 다 썩어 있어. 그럼 그 뿌리를 모른 채 흙을 더 덮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뿌리를 다 싹 다 잘라내고 하던가, 안 되겠으면 싹 그냥 뽑아버리고 씨를 다시 심던가.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도대체 더 좋은 대통령의 조건인지 저는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선 대통령이 있었나?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매주 참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월 1일, 3월 8일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 나오기까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우리 대통령을 다시 돌려주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중도에서 도대체 더 좋은 대통령을 바라는 분들은 제발 이 영상을 보고 깨어나시면 좋겠어요. 더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고 쳐도요,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거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 짜놓은 판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경제, 안보, 그리고 마지막에 부정부패. 이 세 가지를 윤 대통령이 잘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책까지도 걸고 이런 무리수를 둬서 비상개혁. 그래서 우리가 비상개몽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과연 비상개몽이 됐나? 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똥멍충이로처럼 이렇게 그냥 난 관심 없어, 난 정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하고 있나? 제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친구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네, 내일 저희 광화문 뜨겁게 달고 내야 되죠. 그래서 모두 참여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민심을 보여주시기를 응원하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